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 한 가지와 중장기 관심 종목 한 가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운의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서 핫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다시 주목받는 OLED, 이건희 차장께서는 OLED 검사 장비의 절대적 강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뭐 OLED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고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좀 OLED 핫하다가 결국엔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삼성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LG의 투자가 좀 늦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이 지금 좀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이제 선정했던 이유는 일단 전공정 OLED에 대한 이제 수요의 증가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설비 투자의 증설이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LG전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좋은데 2016년에 이제 최고 실적을 이제 찍고 나서부터는 조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는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OLED가 큰 관심을 받았다가 좀 주춤해졌죠. 지금이 다시 좀 관심을 받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HB 테크놀로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어떤 IT 중소형주 쪽이라던가 장비 업종, 소재 업종,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기업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싼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았었던 기관의 어떤 수급이라던가 또 시중에서 상당히 어떤 그 모멘텀적인 흐름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동반해가지고 하락했었던 측면들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재작년서부터 삼성 쪽, 그다음에 LG, 중국 쪽에서도 이제 OLED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으면서 실적도 잘 나왔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라던가 대북 관련주들처럼 반도체 장비 업종, 소재 업종, 또 OLED 관련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대시세를 만들어 나가던 시기들이 있었었거든요.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 쪽은 한 1년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지면서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AP 시스템, SFA, 그다음에 LG 쪽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전반적인 업황이 조금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기대감이 따른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바닥에서부터 좀 상승 추세로서 전환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삼성 쪽에서 내년서부터 이제 대면적 그 TV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화면 그 대면적 패널을 설비 투자를 이제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면적 관련된 쪽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들,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이제 LCD 업황이 상대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투자를 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천억 정도 채권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른 기업들 쪽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지원 정책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설비 투자가 진행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좀 옥석 가리기가 중국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부실화됐거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저조했었던 실적을 달성했었던 기업들은 이제 추가적인 지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산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기업들 쪽으로 이제 좀 압축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반영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BOL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비도녹스라고 하는 회사가 한 6조 정도를 들여서 차세대 이제 중소형 패널 쪽에다 이제 설비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삼성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확산되는 기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다시금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총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실제로 이제 수주에 대한 확인이 되는 시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건희 차장께서도 내년 글로벌 OLED 설비 투자 재개 전망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OLED 사업 투자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올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이제 폴더블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OLED 패널의 대면적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렉시블 OLED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뭐 조민규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OLED 패널 자체가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대면적 OLED 이제 TV 쪽도 OLED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3조 달러 그린 본드를 이제 해외에서 발행을 성공하면서 결국엔 그 뭐 다시 한번 OLED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애플향에 이제 납품하지 못했던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에게 오히려 뺏겼던 물량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는 중소형 패널을 또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부터 중소형까지 뭐 패널의 이제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리고 따라오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6세대 OLED, 플렉서블 OLED 관련된 신규 투자가 내년에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8세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경쟁이 좀 다른 조금 더 큰 뭐 좀 품질이 좋고 큰 거를 위주로 이제 만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러면 신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장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것이 나와서 대량 생산되기 전에 이미 이제 라인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OLED 패널의 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HB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규 투자 기대감이 실적 개선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되어져서 이제 발주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매출하고 이제 이익으로서 환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소외를 받거나 시장에서 좀 천대시 받았었던 흐름들은 이제 수주라던가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계속 지연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설비 투자가 시작을 하게 되면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동반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해가지고 또 이제 실적이 좀 과도하게 좋아지는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좋아지는 상황들이 장비 업종 쪽에서는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를 보니까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의 흐름보다는 내년도까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OLED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저가 매수세를 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가격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내리기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더라도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끝자락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발주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수 있고요. 특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검사 쪽에서는 확실하게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한 재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8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도 역시나 8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8점 다소 좀 높은 점수를 제시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현재 주가가 뭐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저는 네. 지금부터 매수를 해 들어가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8점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뭐 9점 준 종목들이 참 별로 안 좋아서 9점, 10점 종목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약간 좀 길게 봐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뭐 이게 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민규 대표 말대로 일단 한번 수주 모멘텀이 한 번 정도 나와줘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수주를 좀 기다리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시더라도 약간 좀 뭐 상승할 때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조정받고 늘릴 때 오히려 음봉이 나올 때 뭐 조금씩 매수를 해서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뭐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해도 적절할까요? 저도 이제 같은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 증시가 또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뭐 시가가 하락을 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제 IT 쪽이라던가 장비 업종이 좀 분발을 해나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있어서 제자리 찾기가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8점 정도로 드렸는데요.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굳이 오늘서부터 매수를 하자 뭐 이런 관점을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 보면 단기적인 뭐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수급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기업 가치적으로 좀 저평가됐었던 기업들 쪽으로 새로운 어떤 시세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좀 가까워지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OLED 그리고 OLED 섹터 쪽에서도 접근을 하실 때 좀 알 수 있는 기업들, 업종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쪽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검사 쪽에서는 그래도 HB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HB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장기 관심 종목입니다. SKC 제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멀티플레이어로 진화 중, 이건희 차장께서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 과대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C가 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장에 현재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 폴더블폰 관련 종목으로 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뭐 SKC 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필름이라던가 이제 그 화학 관련된 소재 뭐 이런 쪽에서 좀 특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SK 그룹 내 SK 하이닉스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제 IT 관련된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외형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회장에 다녀왔을 때도 보면 회사가 상당히 좀 자신감에 차 있는 앞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지고 있는 측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롱 인더라던가 SKC 같은 경우가 이제 그와 관련된 CPI 필름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이제 거론이 되어지고 있죠. 코로인더는 이미 이제 상용화된 설비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SKC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 한 10월, 9월에서 10월 정도면 이제 양산하는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지금 당장의 어떤 폴더블의 어떤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내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그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갔을 때 공장이 완공되고 이제 양상화되는 시점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CPI 필름 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쪽에 있는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도 이 SKC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 중국 쪽에 있는 IT 기업들하고도 또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화학 업체들과의 좀 차별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뭐 MLCC라던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필름이라던가 소재 이런 쪽도 좀 새롭게 신규로 좀 진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라고 보기보다는 IT 쪽에 전문화된 화학 기업으로 좀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로 진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뿐만 아니라 IT까지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인 SKC 기업인데요. 이건희 차장께서는 주가가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과 10월의 흐름을 보며 시장이 워낙 하락하기도 했지만 SKC 주가 역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땠나요? 일단 네. SKC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보면 연초 대비 빠졌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 갔다가 다시 도로 빠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다시 또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1.2배 수준 정도까지 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 보나 지금 영업이익의 그 크기로 보나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급격적인 원자력,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지분법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시총이 좀 낮아지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총이 좀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충분히 5만 원까지는 바운딩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보면 그닥 나쁘지 않게 나왔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화학업체 중에 유일하게 꾸준히 그래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사업의 다각화를 이뤘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자회사들도 지금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는 좀 바닥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SKC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지나친 낙폭 과대, 이건희 차장께서는 유가 하락 수혜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차장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과도하게 좀 낙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땠나요? 사실은 네.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내용만 가지고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SKC 같은 경우 이제 과대하게 좀 빠진 이유는 하나는 이제 시장적인 측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좀 약세를 띄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들어가는데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것과 좀 더디게 회복이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SKC는 약간 더디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 화면을 보시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그 선도권에 있는 좀 대형 화학 업체들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아마 30%, 40%씩 좀 감소되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도 한 12% 정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그나마 소폭이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순이익단에서도 대외적인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익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적이나 회사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 것들이 없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에서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하락하기 이전에 주가가 한 4만 5천 원에서 한 4만 8천 원 정도 밴드에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3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관악폭 구간을 좀 진입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좀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쪽이 한번 반등을 주면서 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었고 다시 한번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은 시장 대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던가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SKC 같은 경우도 이 방송 자체가 중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정도 가격에서부터 한 35,000원 정도부터 한 36,000원 밴드에서 좀 잡아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오히려 이런 종목은 내릴 때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 나가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한 45,000원에서 48,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진행되기 이전 가격에 대한 회복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가 뭐 IT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화학주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국제유가가 10거래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유가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뭐 네. 유가 차트를 한번 WTI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뭐 참고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지금 70불에서 거의 60불 를 한번 깼죠. 곤두박질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와 비슷하게 지금 보면 SKC도 곤두박질치게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필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화학 관련된 그런 업종 화학 필름이라든지 뭐 폴리 관련된 계열 관련된 것들 그에 대한 실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 SKC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타 화학 업종도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었고요. 그런 이유로 좀 빠졌던 부분이 이제는 뭐 유가가 좀 하락하고 하면서 사실은 뭐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그게 좀 이제 시차를 두고 먼저 이제 화학주들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유가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70불 갔을 무렵에 그 화학업체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 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60불을 찍으니까 사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유가의 향방이 이 화학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펀더멘탈이라는 수급을 약간 좀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좀 약간 좀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유가가 여기서 뭐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가격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SKC에 대한 두 분의 점수, 과연 어떤 점수를 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건희 차장께서는 7점을, 조명규 파트너께서는 8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점과 8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시점입니까? 네, 저도 뭐 지금 뭐 36,000원 정도에서 뭐 35,000원대까지 뭐 눌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이하권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주가가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싼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밴드라고 한다면 뭐 4, 5% 정도 늘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매수에 좀 가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본격적인 탄력이 붙는 부분들은 아마 한 38,000원 밴드를 좀 회복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4만 원, 4만 2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8점의 점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락에 대한 이 주가 손실률보다는 올라갔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어떤 기대 수익률이 더 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다가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35,000원 정도를 중심 가격으로 놓고 이제 고 왔다 갔다 하는 중간 가격에서 좀 매수로 접근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중장기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네.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보면 PBR 밴드 상으로 보면 뭐 한 올해 실적 기준으로 0.8배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2배라든지 뭐 1.1배라든지 1.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은 이제 특히 장치 업종이고 이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쪽은 PBR은 1배 이상 보시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한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밴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35,000원에서 4만 원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뭐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HB테크놀로지 그리고 SKC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요, 언제까지나 두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종목 파파라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